유진 씨 안녕. 나 다희 엄마인데 기억할까 몰라? 거의 2년 만인가? 비싸게 굴지 말고 답장 좀 해줘. 그때처럼 친근하게 정혁이 엄마라고 부를 걸 그랬나?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우, 답장도 빨리 한다. 여전히 느려 터졌네. 차단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차단할게요. 잠깐만.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그쪽이 하는 얘기라고 해봤자 어차피 제대로 된 얘기도 아닐 테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말고 일단 들어봐. 나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거든. 네? 그럼 찬성 씨는 어쩌고요? 유진 씨 전 남편? 뭐야, 그 사람이랑은 이미 헤어졌지. 역시 그러셨군요. 왜 역시야? 반년 전에 찬성 씨가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왔거든요. 자기는 내 남편이자 정혁의 아빠로 있고 싶다는 잠꼬대를 했다길래 아빠가 내쫓았다네요. 어머, 그랬어? 근데 그때 재결합하자고 할 때 하지 그랬어. 제가 왜요? 그야 유진 씨는 또 싱글맘이 될 테니까. 네? 내 남자친구 말이야. 지금 유진 씨 남편이거든. 아휴, 너무 예쁜 것도 죄라니까. 내가 유진 씨 대신에 그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제 남편이랑요? 그래, 유진 씨 두 번째 남편 현석 씨. 현석이? 현석 씨 진짜 멋진 거 있지? 최고급 아파트 최상층을 일시불로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더라. 그런 사람한테 사랑받다니 정말 행복하다. 그러세요? 반응이 왜 그래? 역시 두 번째라서 익숙해진 거야? 여전히 남의 것에 손대는 걸 참 좋아한다 싶어서요. 어머,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한 남자가 우연히 유진 씨 남편이었던 거지. 설마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될지는 몰랐지만. 그러세요? 뭐야? 왜 이리 침착해? 글쎄요, 일일이 반응해봤자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메시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네.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펜트하우스에서 살 것만 같은 멋진 남편을 낚았나 싶었는데 내가 또 뺏은 셈이 됐네.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 있지, 유진 씨. 그 아파트에서 언제 나올 거야? 뭐예요, 갑자기? 아니, 나 현석 씨 아이 임신했단 말이야. 어제 혼인신고도 했고 거기다가 나는 다이도 있어서 현석 씨가 지금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 가족 넷이서 살기에는 투룸은 좀 좁잖아. 현석 씨가 그랬는데 그 집은 방이 5개, 거실도 엄청 넓다던데. 애들한테도 각자 방도 주고 싶고. 무엇보다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태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눌러앉을 생각 말고 얼른 나가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사할 곳을 찾느라 바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랬구나. 여기 입주하시려면 다음 달 말쯤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 그 정도라면 못 기다릴 것도 없지. 한 번은 꼭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었거든. 거기다 최상층이라니. 거기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먼지처럼 보이겠지? 기대된다. 유진 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 아파트 최상층에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네? 유진 씨가 이사 준비 끝난 모양이라서 우리도 이사 준비를 시작했단 말이야. 지금 살던 아파트 해약하고 짐도 다 싸서 정리하고 이사 업체까지 불렀는데 근데 대체 뭐냐고. 뭐가요? 이사 가기 전날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웬 부잣집 부부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나중에 이웃이 될 줄 알고 인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최상층에 이사 왔다고 그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현석 씨와 아이들이랑 같이 살 집이었는데. 그랬군요. 역시 뭐 아는 게 있지? 혹시 그 집 명의가 현석이 건 줄 아셨어요? 뭐? 아니야? 현석 씨가 자기 명의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현석이가 허세가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난처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명의는 제 사촌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 사촌? 2년 전에 사촌이 지방으로 정근을 가서 그 집이 비었는데
마침 제가 이혼할 시기랑 겹쳐서 새 집을 구할 때까지는 집세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뭐라고? 근데 저도 아들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본가에 들어가기로 해서 그 집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심혜 씨가 만났던 그 부부가 그 집에 입주한 거죠. 그게 뭐야? 난 처음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부동산에서는 저번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저는 심혜 씨가 그걸 보고 살고 싶다고 하는 줄 알았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미 해약했는데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잖아. 또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되죠. 거기는 오빠네 부부도 살고 있다고. 새언니랑 안 그래도 결혼지간인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 살아? 책임져. 네가 다른 곳 가서 살아. 그리고 이사 비용도 전부 물어내. 현석 씨 전 부인이니까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네? 전 부인이요? 뭐야? 설마 현석 씨랑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말할 생각은 아니겠지? 네, 아닌데요?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 설마 모르셨어요? 뭐를? 현석이는 제 남동생이에요. 뭐라고? 남동생? 유진 씨 남동생이라고? 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원래 그 아파트는 저랑 아들이랑 둘이서 살려고 했는데 반년 전에 현석이가 아내랑 이혼해서 새 집이랑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빚졌던 것도 있고 이미 아들이랑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도 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알아서 잘 하라고 타일렀더니 동생이 심혜 씨랑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잠깐만, 현석 씨 돈 없어? 네, 자기가 건물주라서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 얘기네요. 뭐? 언젠가 자기한테 아버지 유산이 들어올 테니까 집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뭐야? 그럼 어쨌든 나중에는 부자가 된다는 거지? 아니요. 아버지는 현석이랑 의절하고 상속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뭐라고? 왜? 전 부인한테 청구당한 위자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죠. 현석 씨가 위자료라니? 심혜 씨 눈에는 현석 씨가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걔 완전 양아치예요. 양아치? 전 부인이랑 이혼한 이유는 현석이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탓에 거액의 빚을 진 데다가 3다리 불륜까지 저질렀기 때문이죠. 빚이랑 3다리 불륜? 하필이면 유부녀 3명한테 손을 대서 위자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심지어 예전부터 있었던 빚은 다 갚지도 못했어요. 얼마 정도 남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6천만 원 정도일걸요? 그렇게 많이? 거기다 또 빚을 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빚이 더 불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말도 안 돼. 어쨌든 이렇게 된 마당에 마침 심혜 씨가 현석이를 걷어주신다니 이제 마음 놓고 본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필요 없어! 네? 그런 쓰레기는 나도 싫어. 다시 돌려줄게. 네? 무슨 소리예요? 유진 씨 남동생이잖아. 저희 집은 남동생이랑 연을 끊었는데 그 집에 걔를 어떻게 데려가요? 아, 당연하지만 저도 걔랑 연 끊었어요. 뭐? 자기 누나의 남편을 뺏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저런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런데... 뭔데? 현석이는 아마 심혜 씨네 집안 재산을 노렸을 거예요. 뭐? 심혜 씨 꽤 잘 사는 집안이잖아요. 제가 그쪽한테 청구했던 위자료 정도는 손쉽게 내시던데요? 거기다 현석이 아이까지 임신했잖아요. 분명 현석이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걸 거예요. 쉽게 이혼에 응하지는 않을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싫어! 그딴 남자는 싫다고! 그리고 난 이제 우리 집안에 기댈 수도 없는데. 그러세요? 아이고, 화이팅 하세요. 그 후로 심혜 씨는 현석이랑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계획은 크게 어긋나고 말았어요. 심혜 씨가 예전에 불륜을 저지른 탓에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몰랐던 모양인지 돈 많은 처가댁에서 돈을 뜯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자마자 심혜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인 다희랑
이제 막 태어난 현석이의 아이는 심혜 씨 부모님께 친권까지 통째로 넘겨버렸다네요. 심혜 씨는 현석이가 시키는 대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백수 남편을 뼈 빠지게 부양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고 계셔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쿨하게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 예정이랍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은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짜증이 나도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짜증의 단계를 넘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정말 제 삶이 피폐해지고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아이도 있고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던 친정 부모님이 귀국하셨고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기에 바로 취업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 유치원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정말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나으려나? 어머니는 어쩌고? 엄마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당신이나 나나 매번 병원에서 검사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원래 딩크족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솔직히 엄마가 재촉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당신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 그런가? 어머니 속상해 하실까봐. 엄마 말고 당신이랑 날 생각해. 그냥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면 안 돼? 이제 그만 힘들자. 우리 둘로 충분하잖아. 그런가? 아이 낳아서 스트레스 받을 바엔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지. 애초에 아이 계획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솔직히 아직도 부모가 된다는 게 난 안 믿기거든.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하늘에서 허락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체념하자. 어머니껜 뭐라고 하지? 뭘 뭐라고 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본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 필요는 없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알겠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알았어.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둘이 동갑내기고 부서는 다르지만 입사 동기여서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다 사랑이 싹튼 경우죠. 양가 도움 적당히 받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반 딩크족이었던 점입니다. 아이 가지는 게 마음처럼 쉽지도 않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죄다 힘들어해서 저희는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죽어도 한 명은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시험관 시술을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저희 부부는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놓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였기에 시어머니가 크게 기뻐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신다면서 호들갑을 떠셨죠.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저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오늘도 출근했니?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당연히 회사에 나와야죠.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내가 참다가 말하는데 당장 그 회사 그만둬라. 네? 회사를 그만두라뇨? 갑자기요? 그래, 네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번다고 죽치고 앉아있냐?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아직 열정도 남아있고 뭐 딱히 그만둘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만둘 이유가 없다니.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아, 어머니, 스트레스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복지도 좋고
육아휴직이나 건강 관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그러다 어렵게 생긴 아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해오던 일이라 익숙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말대답이구나. 그만두라면 그만둬. 남편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나중에 편하죠. 그만두기 아깝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 원래 옛날부터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됐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야무지게 살림하고 애 잘 키워내는 게 여자의 도리야. 당장 회사 관둬.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당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그만두라 하시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 몰라. 절차가 어찌 되었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만두거라. 안 그러면 육아고 뭐고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저희가 힘든 순간이 오면 그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너무 막무가내로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전 이해 안 가요. 아이 걱정되는 거 이해하는데 제가 험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과한 반응이세요. 아직 그이랑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네요. 오, 그러냐? 너 말 한번 잘했다. 까짓것 다닐 테면 다녀봐라.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귀한 내 손주 잘못되게 할 바엔 차라리 내가 더 이상 안 살고 말지. 어머니,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고. 휴, 진짜 답이 없네요. 당장은 못 그만두고 후임자 구해야 하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회사 그만두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요즘 산모 프로그램인지 그런 거 좋다더라. 그런 거나 다니면서 관리해. 알겠냐? 네, 어머니. 자기야, 바빠? 어머니가 나보고 회사 관두라셔. 엄마가 기어이 말했나 보구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 회사 복지 좋은 거랑 왜 괜히 회사 관둬야 하냐면서. 한참 싸웠는데 기어이. 정말 기분이 묘해. 아이 가진 것도 싱숭생숭한데 어머니까지 저러시니. 회사 굳이 관두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많으신 걸까? 오래 기다려온 첫 손주기도 하고 정말 자기 몸 상할까봐 걱정하시는 걸 거야. 별다른 뜻 없고 그러니 당신도 너무 노여워 말고. 휴, 어렵다 어려워. 회사도 내 맘대로 못 다니고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다녔던 게 너무 아깝잖아. 곧 10년 근속인데. 그만두긴 할 건가 봐. 어머니가 저렇게 난리신데 어쩌겠어.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려고 했는데 죽는다 소리까지 하시니. 어쩌겠어. 내가 수긍해야지. 내가 괜히 미안하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당신이랑 아이 고생 안 시킬게.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회사는 후임자 구하면 그때 관둘 거야. 갑자기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 엄마한테는 내가 다시 말 잘해볼게. 고마워, 이따 보자.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며 영어 유치원과 학원가가 즐비한 신도시로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다소 거리가 있긴 했지만 1시간 이내 거리라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보태주셨는데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에 친정 부모님도 3억 정도를 보태주셔서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을 합쳐 3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시댁과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었는데 이사 후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특별한 볼일 없으시면 매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봐준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매번 먼 거리를 왕복하시는데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꼭 잠은 본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거리도 보통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안 불편하세요? 손주 녀석 보러 오는데 그깟게 대수냐? 괜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지난번에도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오셨다가
응급실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냐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자식 며느리 된 도리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된다고요. 내 귀엔 이제 그만 좀 와라 이렇게 들리는데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아이도 이제 제법 컸고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어머니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셔야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실컷 노인네 부려먹고 이제 귀찮아졌으니 버리려는 거야? 내가 봐준다고 할 땐 좋았지? 와, 우리 며느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니깐요. 그이도 어머니 힘들어 하신다고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하, 핑계도 좋다.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왕 말씀드리는 거 몇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차라리 나를 정해서 오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시라고요. 옳거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말 뜻 아주 잘 알았다. 내가 너 따위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것도 다 내 복이겠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어머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 아닌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는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큰 마음 먹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치셨고 매일 같이 찾아오시던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 안 하시고 남편한테만 연락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빈정이 상하셨는지 전화나 문자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건 물론이고요. 어떨 때는 술을 드시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내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에 그러겠거니 했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시니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다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해봤지만 두 사람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며 모르는 체 하기 바빴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고 가끔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주먹을 휘두르거나 뺨을 때리기도 하시면서 멍도 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뺨까지 얻어맞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 효주야, 아무리 알아서 잘 지낸다지만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아빠도 알잖아. 내가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해. 딸,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걱정이 참 많아. 나야 뭐 늘 똑같지. 아이 키우면서 하루 보내는 거 대한민국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딸 자식 보고 싶어서 그런다. 너야말로 무슨 일 없는 거지? 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가라앉았어? 너 혹시 우니? 아니라니까. 내가 왜 울어?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무슨 일이야? 아빠, 사실 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번에 어머니랑 엄마 아빠가 집에 살 때 돈 보태줬잖아. 그래서 집 사서 잘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오시면 피곤하시고 몸 상한다고 자제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빈정이 상하셨는지 자꾸 나한테 사돈이 뭐라고 해? 도대체 뭐라는데 네가 이렇게 울기까지 하니? 사실 몇 번 맞았어. 분이 안 풀려서 그러신 거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아빠,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생각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겨야겠다. 내가 더 이상 너 혼자 고생하는 꼴 못 보겠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이거 김 변호사 연락처야. 아빠가 연락 넣어둘 테니까 너 당장 내일 사무실 가서 상담받아라. 내가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 김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럴 거야. 상담까지 해야 할 일일까?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찾아가서 찢어주게도 모자란데 네 남편은 뭐 하고 있다니? 안 그래도 말했는데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고 하더라고. 그게 남편이라는 새끼가 할 소리야? 너 당장 이혼해라. 에라이 쌍놈의 집안 같으니라고. 친정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서름에 북받쳐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버렸습니다. 아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힘겹게 상담을 마치고 어떻게 하고 싶냐길래 그 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죠. 상담을 하는 내내 고부 갈등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고 저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모른 채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두고 보다간 아이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 이혼하기로 결심했고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어머니와 관련된 증거가 명확해야 하다고 해서 그동안 통화하며 녹음된 거, 메시지로 욕하신 거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관했다는 증거로 역시 주고받은 메시지 다 첨부해 놓았고요. 다행히 집에 홈캠 설치해 둔 거에 저희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그것도 첨부했습니다.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양육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매하면서 들어간 돈도 돌려받아야 했고 생각보다 처리할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긴 했지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길래 살림하면서 작성해둔 가계부까지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귀국하셨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개기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게지. 어휴 저 미친년. 미친년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장난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손주 시험관 시술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안겨드렸어요.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손찌검이나 하시고. 그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잖니? 시어머니한테 두 눈 크게 뜨고 대들기나 하고. 네가 내 속을 좀 썩였어야지. 어머니가 어머니면 그만이지. 뭔데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세요? 그게 어른의 권리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보죠?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혼 소송한 거 당장 취소해. 그럼 있었던 일 모른 척 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애초에 당신이 부드럽게 대했으면 엄마가 기분 상할 일도 없지 않아?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을 짓 했더구먼. 이게 다 네가 부족한 탓이다. 어디 감히 내 핑계를 대?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고 소송 취하할 생각 따윈 없습니다. 얌전히 이혼해줄 것 같지 않아서 소송 건 거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이는 어쩌려고 그래? 그딴 집구석에서 키우느니 나 혼자 키워내는 게 훨씬 나아. 당신 같은 방관자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뭐? 방관자? 누가 보면 가둬두고 팬 줄 알겠다? 내일 짐 싸서 친정으로 갈 거야. 이번에 엄마 아빠 귀국하셨거든. 더 이상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하이고 무서워서 오줌 싸겠네. 너 이러는 거 사돈도 아시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귀국해서 짐 정리하느라 휴대폰을 이제 봤네요. 마침 잘 됐네요 사돈. 지금 얘가 미친 소리를 하는데 사돈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알다 받아요. 우리 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그리고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장인어른. 평생 같이 살기로 해서 결혼한 거면 적어도 자네는 효주 편을 들어줬어야지. 자네 하나 믿고 시집간 건데 오죽 발붙일 곳 없었으면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겠나? 그걸 못 참고 곳에 전화를 했어? 아이고 사돈도 딸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네요.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자기 마누라가 힘들다고 하고 손찌검까지 당하는데 방관합니까? 그런 계호로 잡놈이 새끼가 내 사위라는 게 쪽팔리네요. 어머어머 말하는 본세 좀 봐. 사돈이 이러니까 딸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 누굴 닮아 막돼 먹었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서 그렇군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저희 아버지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닙니다. 혹여나 들으셨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실 분이니 괜한 헛수고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당신 진짜 장인어른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이런 건가? 난 이혼했으면 좋겠네. 더 이상 그 딴 집구석에서 내 딸아이 고생하는 거 못 봐. 당장 이혼하게. 사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딸 막대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사돈 닮아 막돼 먹은 거지. 못나서 구박받은 걸 왜 내 탓을 합니까? 어머니,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당신 그동안 나한테 가했던 폭행 흔적들 모두 까발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고소당해서 교도소에서 여생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뭐? 인연이 진짜.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들어간 돈은 제가 보탠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치셨고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칠 일 없을 겁니다. 물론 남편은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나야 하지만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이번에 완전히 귀국하시고 서울에 사십니다. 제가 혼자 한국에 있는 것도 불안하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죠. 강남에 살고 계셔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얘 세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다짜고짜 연락하셔서는 무슨 소리세요? 이미 이혼 판결 났고 위자료까지 받은 마당에 뭐요? 재결합이요? 그래, 재결합. 내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어. 그러니 노여움 풀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응?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당신이 그런다면 나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어이가 없네. 난 절대 그럴 생각 없거든. 당신 엄마 모시고 당장 사라져. 당신 후회 안 하겠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어. 마지막으로 붙잡는 거야. 내가 후회를 왜 해? 후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럼 그렇죠. 이게 어머니 본심일 리 없지.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가주세요. 너 인연.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다. 당신 결정 존중할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 아는데 혹시나 하고 붙잡은 거야. 엄마나 내가 했던 말 다 잊어. 있긴 뭘 잊어. 너 같은 년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 그래봤자 애 딸린 이혼녀라고. 끝까지 막장이시네요. 이혼한 거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상짓 하시려고 저 찾아오신 거예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네가 애초에 기분 상하게 안 했으면 나도 이러지는 않았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3대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잘난 손주도 못 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가 재촉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아이 가지고 싶댔어요? 어머니가 하도 가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힘써서 겨우 가진 아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절 갈구셨는데요? 이미 끝난 마당에 길게 말할 거 없는 거 아는데요. 어머니도 주제를 좀 아세요. 애 딸린 이혼녀? 댁아들은 그냥 버려진 이혼남의 호래비일 뿐이거든요. 뭐?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짓거려대네.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 제 명의 건물도 있고 제 순수익만 따지면 월 5천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3채 정도 있는 것 같고 빚은 없네요. 뭐?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도 그만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아이 만날 때 말고는 조용히 지낼게. 잘 살고 또 연락할게.
그러던지 이혼 후 조용히 지나가며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세워 친정집까지 찾아왔고 저를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인 만큼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만 아니었으면 남편이고 뭐고 대차게 끊어내고 살았을 건데 한 달에 2번은 봐야 하니 애써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결합을 운운하며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려다가 된통 저에게 당하고서는 남편이 억지로 끌고 나가고서야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졸업반이라 한글 공부, 숫자 공부에 여념이 없고 저 또한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할 예정이라 가능한 일이죠. 아무쪼록 40이라는 늦은 나이이지만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라 믿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